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가 벽에서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담요처럼 압도적이었다. 남편인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달이 지났고 세상은 색을 잃은 듯했다. 함께 만들어온 집은 웃음과 꿈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공허함만이 메아리 쳤다. 매일 그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고 아침을 준비하며 흥얼거리던 그의 모습, 힘든 날에 손을 잡아주던 그 섬세함이 그리웠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는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도 말이다. 나는 수진이고 준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32세였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고 잔인하게 그를 잃고 이제는 의미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우리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사랑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것은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준호가 없으니 남은 것은 기억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뿐이었다. 장례식 이후 날들은 서로 뒤섞여 갔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이라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청소하고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며 심지어 교사로서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도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때 내 형인 민수의 존재가 있었다. 그는 나보다 3살 많고 키가 크고 강한 목소리와 어떤 방이든 가득 채우는 성격을 가진 남자였다. 어릴 적부터 민수는 항상 나의 보호자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가 너무 조용하다고 놀릴 때 그는 넓은 어깨로 나를 감싸주고 날카로운 말로 그들을 겁주곤 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 더 많은 과자를 나에게 주며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그였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매주 전화를 걸었고 준호가 살아있을 때는 셋이서 함께 바베큐를 하거나 옛날 영화를 보며 웃곤 했다. 하지만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민수는 달라졌다. 그는 점점 더 자주, 거의 매일 찾아왔다. 처음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장을 사다 주고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거나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었다. 그의 존재에 감사했지만 가끔은 그가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차가운 밤이었고 나는 민수를 저녁에 초대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미트볼 스파게티를 준비하며 한 번쯤은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우리는 몇 년 전 벼룩시장에서 고른 식탁에 앉았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대화는 무미건조했다. 나는 별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고 민수는 방을 둘러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일었다. 민수, 우리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조용한 저녁, 수지는 민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트볼 스파게티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저녁 식사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식탁 위의 음식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무겁고 어색했다. 민수는 수진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있었다. 수진, 우리 얘기 좀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민수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얹고 손을 맞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집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아, 민수. 힘들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 수지는 대답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 너는 젊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민수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건가? 수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민수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를 사랑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그건 알지만 준호는 더 이상 여기 없어. 내가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될 거야. 민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너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수지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무슨 생각인데?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뭔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재혼하는 게 좋겠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필요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말에 수지는 포크를 멈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민수,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지금 매우 취약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사람들과 엮이게 돼. 나는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 수진의 얼굴은 붉어졌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단순히 외로운 여자가 아니야. 준호를 사랑했어. 그녀는 손이 떨리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지금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 그게 문제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슬픔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해. 수지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해결책이 내가 재혼하는 거야? 그냥 준호를 대체할 남자를 찾으라는 거야. 그녀는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준호를 대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그를 대체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누군가가 필요해. 내가 그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수지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고 너를 존중해 줄 거야.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민수의 제안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제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민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라고 해. 그는 내 동료고 몇 년 더 나이가 많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멋진 집도 있어? 그리고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수지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에게 너의 상황을 이야기했어. 그는 좋은 사람이고 너를 이해해 줄 거야. 수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존이 떠난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그녀의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수진,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너는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슬픔은 나의 것이고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 슬퍼하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될 거야. 나는 너의 행복을 원해. 수지는 민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제안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민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단순히 외로운 여자가 아니야. 존을 사랑했어. 민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나는 내가 존을 대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누군가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가 다시 말했다. 내가 아는 다니엘은 너를 존중해줄 사람이야. 너에게 필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수지는 그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며 머리가 아파왔다. 민수,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야 한다고.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길 원해. 수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내가 그를 만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수지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제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민수, 나는 지금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수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지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만약 내가 그를 만난다면 그건 존을 잊는다는 뜻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야. 존은 너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수지는 민수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슬픔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수지는 그의 손을 느끼며 조금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의 갈등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민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그날 저녁, 수지는 민수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슬픔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말한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민수의 전화를 피하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녀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왜 자신의 오빠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가 그 선을 넘었는지.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수진의 집 앞에 서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 다듬어진 머리와 정중한 미소를 지닌 다니엘이었다. 민수가 다니엘을 소개하며 수진에게 그를 만나게 하려는 순간 수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수진, 이 사람은 다니엘이야. 너와 이야기하기 위해 데려왔어. 민수의 말에 수진은 너무 놀라서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지만 그 순간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친절하게 수진에게 그녀의 교사로서의 일에 대해 물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진은 집중할 수 없었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그녀를 프로젝트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마치 민수가 그녀의 아픔과 자율성을 빼앗아 자신의 사명으로 변형시킨 것 같았다. 그녀는 민수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두려웠다. 수진은 답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 민수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시간 거리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수진이 말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민수답지 않네. 항상 보호해주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이야기해봐. 수진은 그렇게 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차를 몰고 민수의 집으로 갔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사라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수진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수진은 민수의 말과 다니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라는 조용히 듣고 수진의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민수가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어. 그는 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너가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쳤어. 사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 민수가 최근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는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야. 사라의 말은 수진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던 민수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마도 민수는 그녀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잃는 것, 형으로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다. 수진은 사라에게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다음 날, 그녀는 문 아래에 끼워진 편지를 발견했다. 민수의 편지였다. 수진,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내가 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에게 허락도 없이 다니엘을 데려와서는 안 되었어.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 내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어. 너의 행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내가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민수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마음이 아팠고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방식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아직 그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 상담사는 그녀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고통과 분노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그녀는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여 존의 아내가 아닌 클라라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 시절 이후로 멈췄던 그림 그리기도 다시 시작했다. 점차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거리를 두었지만 작은 애정의 제스처를 보내왔다. 그녀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여기 있을게 라는 메모가 붙은 꽃다발. 그 모든 것이 그가 한 행동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수지는 슈퍼마켓에서 다니엘을 만났다. 어색한 대화를 준비했지만 그는 친절하게 사과하며 민수가 그렇게 강하게 요청해서 자신이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나는 그녀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신도 존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닐 거예요. 민수는 당신을,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수지는 대답했다. 다니엘은 슬프지만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복잡하죠. 시간을 주면 이해할 거예요.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그녀가 다니엘과 결혼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민수의 잘못된 의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수지는 민수와 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초대하기로 했다. 일요일, 예전 존과 함께 보냈던 날과 같은 날이었다. 민수가 들어오자 그의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진 듯 보였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슬픔을 처리하고 내 방식대로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해, 수진.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기적이었어. 너를 잃는 것이 두려웠고 상황을 바로잡지 못할까 봐 두려웠어.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강하게 쥐었다. 당신은 내 형 민수여야 해. 내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았다. 그럴게, 약속할게. 그날 수지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와 함께 앉아있는 그 순간 수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존을 잃은 후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마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형으로서 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지는 민수와의 대화 이후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나는 강해질 거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 주말 수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수를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그녀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곳으로 따뜻한 커피 향과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민수가 먼저 도착하기를 바라며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바깥은 화창한 날씨였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민수가 카페에 들어서자 수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고 수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진. 오랜만이야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안녕, 민수. 잘 지냈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그가 앉기를 기다렸다. 응,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민수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너는? 나도. 조금씩 수지는 대답하며 마음속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수지는 민수와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수진,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내가 원할 때. 수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수, 나도 그걸 원해.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존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 알아, 수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지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다. 고마워, 민수. 너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다. 수지는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수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민수가 말했다.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있다는 게 대단해. 고마워, 민수. 너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수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작은 접촉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민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민수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